소피 마르소는 10년 전 칸 영화제에서도 아찔한 가슴 노출 사고에 휘말렸다. 이 영화는 20대 초반인 소피 마르소의 절정의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제라르 드파르디에는 스타 배우가 아니라 세트장의 직급이 낮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용기내어 발언했다. 소피 마르소는 그녀에게 수여될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거부했다. 소피 마르소의 노출은 의도된 것일까? 소피 마르소는 2015년 5월 칸 영화제에서 10년 만에 아찔한 노출 사고를 다시 한번 겪었다. 제68회 칸 영화제에서 열린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시사회에 각선미가 드러나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소피 마르소는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섬이 벌어지면서 속옷이 노출됐다. 외신은 이를 의상 오작동으로 표현했다. 소피 마르소는 10년 전 칸 영화제에서도 아찔한 가슴 노출 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소피 마르소는 인터뷰에 응하던 도중 갑자기 한쪽 어깨끈이 풀리면서 가슴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당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소피 마르소는 전 세계 속옷 회사 등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CF 제의를 받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소피 마르소는 1985년 성난 사랑 폴리스, 1986년에 지옥에 빠진 육체 등에서 연이어 과감한 노출 연기를 선보임으로써 청순한 소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한 변신을 시도했었다. 특히 지옥에 빠진 육체에서 마르소는 라붐에서 아버지 역으로 나왔던 클로드 브라세르와 부부로 출연하여 전신 누드가 포함된 정사신을 펼쳐서 그녀의 청순한 모습을 기억하던 팬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소피의 노출 수위 높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청순한 얼굴보다 몸매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 최고의 영화는? 소피 마르소는 1980년 13세 나이에 영화 라붐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이후 46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2007년에 개봉된 트리비알 등 총 4편의 영화를 감독하거나 각본을 써왔다. 그녀의 초기 대표작으로는 1980년과 1982년에 각각 개봉된 라붐과 라붐2가 있고 1988년에 라붐을 감독했던 클로드 피노토의 신작인 You Call It Love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노르웨이 여가수 카롤리네 크리게르가 부른 You Call It Love가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등장한다. 증학교 교사인 발렌틴 역을 맡은 소피 마르소는 대학 교수 자격 시험에서 몰리에르의 사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곡가이자 이혼남인 연인 에드워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사랑관을 명쾌하게 답한다. 그리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영화는 20대 초반인 소피 마르소의 절정의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소피 마르소는 1990년에 개봉된 고요한 팰리세이드라는 영화로 처음 헐리우드에 진출한다. 1992년에는 유리디체 극장에서 공연된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희곡 피그말리온에서 주연인 엘자 돌리틀 역으로 출연하여 연극 무대에도 진출했다. 특히 피그말리온에서의 연기가 호평을 받아 소피 마르소는 그해 최고의 신인 여배우를 위한 상임 몰리에르 상을 받았다. 1995년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소피는 이사벨라 공주 역을 맡아 윌리엄 웰레스 역을 맡은 제작자이자 감독이었던 멜 깁슨과 함께 초대형 히트 영화를 만드는 여주인공이 된다. 그녀의 첫 영어권 영화 도전이었던 이 영화에서 소피는 15분 동안만 화면에 보여지지만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이 역사극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는 1996년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소피 마르소는 1997년 버나드 로즈와 러시아에서 촬영한 레프 톨스토이 원작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주인공인 안나 카레니나 역을 맡아 기대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주 매끄럽게 위험, 우아함, 고상함이 요구되는 주인공 역을 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소피 마르소는 정치적 인물인가?
1993년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때 소피 마르소가 대통령과 동행하여 방한한 적이 있다. 당시 소피 마르소를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군중을 보고 미테랑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러 왔다고 생각해 동행한 한국인 통역사에게 마드무아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은 몰랐소 라고 말하며 대단히 흡족해했다고 한다. 소피는 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이라서 그런지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노골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내건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이 예상을 뒤엎고 결선 투표에 진출하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뛰어들었다. 소피 마르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서한을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보낼 때 그 항해 성명문에 나탈리 베이, 장폴 벨몽도 축구선수 에마뉘엘 푸티와 함께 서명했다. 소피 마르소는 2014년 9년간 동거에 온 트리에르 바일레를 버리고 여배우 줄리 가에와 스캔들을 일으킨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에 대해서 올랑드는 비열한 겁쟁이라는 거침없는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2023년 12월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와 영화 폴리스에서 같이 연기를 했던 소피 마르소는 제라르 드파르디웨는 스타 배우가 아니라 세트장의 직급이 낮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용기내어 발언했다. 소피 마르소는 2024년 5월 7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소피의 참석은 여전히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이외에도 소피 마르소는 다양한 인권운동에 참여해왔고 국제사면위원회와 유니세프를 지금껏 후원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여성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10.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 최고훈장을 거부했어? 2016년 3월 소피 마르소는 당시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나이프에게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 싸운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난하며 그녀에게 수여될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거부했다. 소피는 그녀의 트윗에 사우디아라비아 명예와 참수의 군단이라는 제목의 르몽드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해 초부터 사우디 내에서 자행된 70건의 처형과 여성 인권에 대한 경멸과 같은 수많은 인권 침해를 비난했다. 레지옹 도네르는 1802년 나폴레옹 황제 시절 제정된 훈장으로 프랑스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2015년에는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그 전에 올랑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수훈을 거부했다. 프랑스 문화예술인 중에서는 브리짓 바르도, 귀스타브 쿠르베, 기드 모파상, 장 폴 샤르트르, 조르주 브라상, 모리스 라벨 등이 그랬던 것처럼 매년 몇몇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레지옹 도네르를 받은 사람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명훈 지휘자, 이창동 영화감독,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있다. 소피는 일찍이 2002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및 문화훈장을 받아 기사로 임명되었으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3년에 예외적으로 장교 타이틀로 승진된 바 있다. 그녀는 이 장교 타이틀 서훈식에서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장 자크 에일라공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았다. 소피 마르소는 여성 정복자이자 야심찬 여배우이며 수백만 명의 군중에게 당신은 자유와 반란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경력은 까트린느 드네브, 제라르 드파르디웨, 필립 누아렛 그리고 장 폴 벨몽도의 뒤를 잇는 가장 위대한 프랑스 배우들의 전통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며 해외에서는 완벽한 프랑스 여성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공화국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60의 나이를 눈앞에 둔 여배우 소피 마르소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이다. 소피 마르소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